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다시 한번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이슈들과 그리고 투자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11월 달 이후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의 저널의 보도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난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가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도 2.3%의 상승세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2% 넘는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좋은 뉴스와 함께 국채금리도 하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2% 넘는 하락세 보여줬고요. 10년물 역시도 하락해서 현재는 4.2%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해줬네요. 암호화폐 시세들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현재는 19,500달러 선에서 큰 변동 없이 머물러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36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4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도달해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0.47달러로 지난주와 비교해서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0.2%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 29달러로 큰 변동성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0.4%의 작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주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의 이슈들도 저와 살펴보셔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 잭 도시의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 네, 블록스트림 CEO 애덤 백이 잭 도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태양광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태양광 에너지고요. 옆에 비트코인 사진을 한번 같이 첨부를 해봤습니다. 애덤 백은 런던에 있는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사람들과 이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토론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덤 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50%는 사용되지 않는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전력 사용 문제가 대두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 잭 도시와 함께 태양광 채굴 프로젝트를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입지와 또 인식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에서 잭 도시와 함께 태양 에너지와 배터리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시작해 건설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전력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이동하기 힘든 이 전력의 특성상 생산된 전력 중 사용되지 못하는 전력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전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사업에 조금 더 큰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채택은 없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함께 내세웠는데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영국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에 따라서 에너지 등급을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함께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처럼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들을 비트코인이 잘 활용해서 채굴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비트코인의 전력 문제에 관한 인식들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에서 추가적인 내용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맞춰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암호화폐 투자자 안전 피난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연구에 따르면요. 비트코인과 전통 시장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안전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과 다른 안전 자산을 비롯한 투자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파란색 선은 골드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빨간색 선은 S&P 500 지수, 그리고 녹색 선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최근의 지표를 한번 볼까요? 최근 지표로 보자면은 S&P 500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S&P 500과 나스닥과의 상관관계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골드와의 상관관계는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표로 보여주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과의 상관관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이 아닌 그래도 좀 안전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한데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이 투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입지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시죠. 코인 국감 곧 시작된다라는 이슈입니다. 일전에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코인 국감이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는 24일 업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참했었던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 다시 한번 더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정훈 의장이 이 출석을 또 한 번 불응하게 될 경우에 코인 국감에 관해서 이제는 형사 고발까지도 하겠다라는 국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참석을 하게 될지 아니면 불참을 하게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출석을 요구를 해서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업비트가 로그인되지 않았던 불통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큰 이슈가 됐었던 테라 루나의 관계자들도 소환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나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출석을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해시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회사의 그러한 CEO인데요. 테라폼레스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고 또 테라 블록체인의 검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출석해서 굉장히 테라 루나 사태에 관한 가능한 모든 답변들을 국회에서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슈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